올려주신 글 살펴볼게요. 유규태님께서 스님, 저는 어릴 때 간질병에 걸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해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40이 넘어서 집에 있는데 전 언제쯤 돈 벌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집에서 놀고 싶습니다. 라고 조금은 무겁게 마음을 올려주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그 변화되어진 사회 속에서 국가가 많은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무척 많죠. 물질적 부분이나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처지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일반적인 사회와 같은 부분이 선상에서 사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는 세상이 세상에 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 사고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은 출발이 좀 늦으신 분들이잖아요. 남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갈 때 간질이라고 하는 병을 얻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가 그들을 안아줄 만한 사회의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명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맞아야 명품이지 내 몸에 맞지 않는 부분은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위 메이커가 있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크거나 적으면 그게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멋스러운 옷이듯이 이런 분들이 사회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구조를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에 맞는 부분이 직업 같은 부분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수년 전인가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3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큰아이가 병원에서 탯줄을 잘못 잘라가지고 감염이 돼서 간질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그냥 장애우로서 기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상적인 아이들이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들과 더불어 그 학교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언젠가는 정상적인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6학년까지 다니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이를 특별히 돌보고 싶지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하도 다른 모습의 아이이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아이는 점점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를 키우는 과정이 세상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항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충분히 자식 사랑하는 부분이 애끓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 방법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굳은 일은 그 어머니가 다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방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같은 100m 선상에서 거의 같은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수준이 같지 않는 아이들과 자존심만 갖고 게임을 했을 때는 100번 피해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땐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 아이를 그 몸이 편하지 않는 아이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고 그런 학교를 통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거기서 우열을 점할 수 있는 부분에 자존감을 길러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는 딴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제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장애우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녔을 때는 나는 맨날 난 당연히 꼴찌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 날 그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갖고 왔는데 1등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 1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존감, 그를 행복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완장도 찼어요. 그곳에서 반장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일정 부분의 나이가 돼서 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고 그룹 홈에 가가지고 그들끼리 삶의 행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부분의 상식을 통해서 경쟁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그 일을 행복하게 겨뤄갈 수 있는 부분, 환경을 통해서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부분 자체가 가장 성공하는 삶의 방법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결코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남이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내가 갈 세계가 아니고 나는 이런 부분이 환경 속에서 내가 나 존재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 와서 봉사도 하셔도 좋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나를 돌이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확인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째, 서두르지 마라. 이미 이젠 그만해도 다행이다. 내가 간질로서 너무 불행했던 어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으니 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해라.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만해도 다행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정도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쓰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남이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니까 나도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나는 조금 늦게 출발했으니까 내가 조금 덜 쓰고 나는 조금 더 좀 그 조건이 좋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난 행복해라고 하는 걸로 좀 긍정적 사고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뭘 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은 날새 일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내 입에 맞는 떡은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저 봄볕에 아지랑이가 그 아른거리고 그 봄볕에 잔디밭이 푸르러서 저 캠퍼스에 저 멋진 잔디밭에 가서 한번 놀고 싶다고 나가서 보면 막상 자리 깔고 앉아보려고 하다 보면 시원찮은 곳이 더 많지 마음에 쏙 드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여줄 때의 환경은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나를 발별로 환영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적응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 존재감에 대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의지가 있는 청년, 의지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BTN